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속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같이 함께해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하죠.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그러면 이 집단 치료는 뭐냐면 집단 속에서의 개인 작업입니다. 집단 속에서의 개인 작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 속에서의 내 개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개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또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하는 과정들이 집단 치료라는 겁니다. 집단 치료. 자, 집단 치료의 장점을 살펴보죠. 집단 치료의 장점. 이건 뭐냐면 집단이니까 집단은 상호간에 뭐를 하나요? 상호 작용을 한다. 이 상호 작용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그래서 한 인간의 사고와 감정과 이 행동을 집단의 어떤 맥락 속에서 그 개인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개인을 그냥 볼 때와 집단 속에서의 개인을 볼 때 그 집단 속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 집단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개인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치료가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뭘 하느냐면 투사라는 걸 하죠. 투사.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투사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저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저 사람을 관찰하면서 저것이 나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점이 있고 나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한다면 이런 집단 속에서 하나의 뭘 가냐면 투사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비추어서 내 안을 볼 수 있고 또 내 것을 그렇게 드러내므로 해서 우리는 집단 속에서 하나의 투사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집단 프로세스 속에서의 이 개인 행동을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 특이점을 집단 치료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집단은 학습과 경험의 장이 됩니다. 집단은 학습과 경험의 장이 된다. 자, 내 혼자 있을 때와 두 명이 있을 때, 또 세 명이 있을 때, 10명이 있을 때, 30명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집단에서는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만의 세상 모형을 갖고 있고 나만의 존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예요. 이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나를 뭐 해야 되나요? 열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 집단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확장한다. 좁혀져 있는 나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집단 치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코칭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부분 코칭이 이런 집단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뭐 개인 코칭도 있지만 집단 코칭이 이루어질 때 이런 집단 코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러면 이 집단의 목적에 대해서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치료를 위한 이 집단이 모이는데 이 집단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변화죠. 어떤 변화? 긍정적이야. 와, 답을 다 알고 있네.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나에게 온 이 고통의 이유, 원인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과 단절되고 있는, 또 세상과 좁혀져 있는, 나의 경계로 세상과 멀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과 세상과 내가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삶은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인지, 영생은 무엇인지, 인간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이 집단 속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존재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접하는 속에서 내 자신을 찾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환희, 어떤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황홀함, 행복감,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는 이러한 집단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집단의 시작은, 집단 치료의 시작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집단 치료의 시작.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집단도 집단의 특성은 뭐냐면, 개인은 한 사람이지만 집단은 그 한 사람이 여러 개체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집단은 다양한 개체들이 모여있는 대상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 대상들을 치료하는데 시기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그룹마다 또 시기가 다를 수 있고 또 목적도 다를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성을 만들어서 이 집단의 어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코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칭할 때도 상담도 마찬가지고, 제일 처음 참가자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까요? 집단 상담을 시작할 때. 편안하다, 안정적이다라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또는 조명을 알맞게 맞춰준다든지, 또는 음료나 다과를 준비해서 음료나 다과를 마시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1대1로 짧은 시간이라도 그 대상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왜냐면 이 낯선 집단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적응하기가 생소하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담사나 코칭사가 먼저 1대1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그런 경계를 좀 누그뜨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러한 안전한 상태를 그 집단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씩 발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표를 할 때 뭘 하냐면,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조금 불편했지만 막상 와서 이렇게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많이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편안함과 안정감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현대의 집단 속에서 알아차림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고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잔잔한 음악이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한 이런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뭔가 좀 편안함이 들었고, 특히 낯설어서 처음에는 좀 서먹했는데 어떤 동료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줬을 때 나는 많이 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러한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제 집단이 전체에 경직돼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세요.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워밍업이라는 걸 합니다. 워밍업이 뭐죠?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각성시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본 운동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준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준비 운동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 운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집단 상담에서도 이러한 운동에서의 준비 운동과 같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왜? 처음에 뭔가 어색하거든. 그게 이제 그 작업이 데코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림 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일단은 이 집단의 첫 시작에 내가 심리적 어떤 장벽을 걷어내 주는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